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도 남겨주신 댓글에 대해서 좀 답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 자, 일단 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은 이제 어제 제가 인버스에 대한 투자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갖고 있는 생각과는 이제 좀 약간 반대되는 부분으로 이제 답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단 하나하나 좀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번에 이제 남겨주신 댓글을 보면은 일단 제가 그 코스닥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질문 주신 게 장대 음봉인데 거래량이 없다라는 내용을 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제가 원화 강세가 이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이제 환율의 월봉 차트를 분석을 해보면은 이게 지금 장기적인 우하향 차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제 반등과 달리 이제 원화에 대한 부분, 원화 약세죠. 네. 원화 약세가 아니라 원화 강세가 이제 지속될 거다. 이제 라는 부분인데, 일단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질문 주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요번에 장대음봉이 나왔는데, 어제 날짜로 해서, 지금 주봉 차트거든요. 네, 주봉 차트를 봤을 때, 이제 어제 날짜로 봤을 때 이 장대음봉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단 질문을 주셨는데, 자, 일단 이거를 먼저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이 주봉 차트라는 게 이제 한 주간의 흐름이죠.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 5거래일의 흐름이 합쳐지면은 이제 캔들이 하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총 이제 거래량이 모여져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이 어제 장대음봉이 나왔을 때의 흐름은 단순히 월요일만의 흐름이라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월요일에 거래량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제 비교적 봤을 때 거래량이 없어져 보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전 거래량들은 전부 다 5일의 거래량이 합쳐진 거고, 5거래일의 거래량이 합쳐진 거고, 어제까지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주봉 차트의 이 장대 음봉 기준으로는 이제 하루짜리 거래량이라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없어 보일 뿐이지, 이거를 일봉 차트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이게 거래량을 봤을 때 이게 그냥 평소에 나왔던 거래량과는 크게 다를 바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어느 정도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제 이번에 오늘 날짜가 이제 화요일이죠. 화요일 이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수목금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이게 다시 한번 더 어제 날짜까지 빠진 만큼 빠지게 된다면은 이제 거래량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설명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원 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인데, 이 지금 다시 한번 더 댓글을 좀 보면은 제가 일단 원화 강세가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이분 말씀은 이제 지금 차트를 봤을 때 차트를 분석을 해보면은 이제 이게 장기적인 우하향 차트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지금 설명대로 월봉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환율의 월봉 차트를 좀 먼저 보면은 지금 현재 차트가 2018년도부터 이제 달러 강세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장기적인 우하향 추세라는 부분은 어느 부분을 보고 말하는지 저는 솔직히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캔들을 보고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그 나라의 이슈들을 가지고 향후 방향성을 분석을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자, 원화와 달러, 이제 우리나라 돈과 미국 돈이죠. 자, 우리나라 돈과 미국 돈을 비교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원화가 강세가 나오던 아니면 달러가 강세가 나오던 둘 중에 하나의 흐름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왜 생기는지를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달러 강세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때문에 달러 강세가 나온 건지, 아니면은 이제 미국이 어떤 행동을 취해서 달러 강세가 나온 건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의미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아니면은 이제 달러 강세가 나왔는데
이게 진짜로 달러가 강해서 강세가 나온 건지, 아니면은 비교적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돈이 가치가 떨어지면서 달러 강세처럼 보이는 건지,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 볼 때 제가 이야기 드렸던 거는 이제 다시 한 번 더 지금 달러 강세에 대한 부분을 염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이제 이야기를 드린 건데, 지난 영상에서는 시간 관계상 좀 이제 생략을 했던 부분인데, 좀 왜 제가 이제 이 달러 강세를 보는지 이제 오늘 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좀 이전 차트들을 좀 보면서 다시 한번 더 하나하나 이제 맥점 자리를 짚어 나가 보면은 좀 더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너무 멀리 갈 필요는 없고 최근에 나왔던 부분부터 하나하나 좀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일단 이 차트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이제 지금 앞에 있는 환율과 뒤에 있는 이제 돈에 대해서 이제 누가 기준이 되느냐를 먼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보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흔히 이제 우리가 헷갈려 하는 게 이제 원 달러 강세,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원 달러 강세라는 말은 미국 돈이 강하다는 건지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 돈이 강하다는 건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항상 이제 쉽게 생각을 해보면은, 모든 금융 상품에 대해서 기준이 되는 거는 뒤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말은 즉 지금 원 달러죠. 자, 원 달러라는 말은 달러가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 달러 강세라는 말은 달러가 기준이 되고 달러가 강세라는 말이라는 걸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제 달러가 강세, 달러가 올라오고 있다라는 말은 이제 우리나라 돈이 떨어지고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달러 이제 원 강세라고 하면은 이제 반대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전 차트를 봤을 때 지금 보시면은 특징적인 게 2016년도에 2016년도에 보시면은 갑자기 달러 강세 흐름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를 좀 확대를 해보면은 갑자기 이제 우리 이제 환율이 1000원대에서 놀던 게 갑자기 1200원까지 올라 버립니다. 이제 그러면서 달러 강세가 나오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자, 이 당시 이슈가 무엇이 있었는지, 왜 이렇게 달러를 강세로 끌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은, 트럼프와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미국 대선이 있던 날이에요. 그래서 힐러리와 트럼프가 이제 서로 이제 공약을 내세우면서 대통령 선거를 하던 때였는데, 그때 당시에 트럼프 공약이 뭐였냐면은 자국민 강화 정책이었죠. 이제 힐러리 같은 경우는 친환경적 정책을 많이 펼쳤고,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서로 이제 동맹국 간에 이제 우호 관계를 다지는 그런 정책을 많이 펼친 반면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자국민 강화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확정이 되면서, 이때 당시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확정이 되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자국민 강화 정책이다 보니까 달러 쪽이 가치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감에 이제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됐고,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정점을 찍고 이제 이날이죠. 이날 이제 정점을 찍고 다시 한 번 더 이제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안정이 되는 거죠. 자, 안정이 되는 이제 흐름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정점을 찍었을 때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첫 연설을 한 시점이었어요. 자, 그 말은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달러 가치가 높아질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면서 환율이 튀었는데, 결과적으로 환율이라는 거는 이제 장기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단기간 흐름으로 이제 뭐 시장에 변화가 생기진 않는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연설을 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환율이 안정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나올 때가 이제 이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환율이 계속해서 안정세를 유지하다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좀 강해지면서 이제 원화 강세가 나왔던 흐름이었는데,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제 또 하나 이제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갑자기 달러 강세가 튀는 부분이 나오죠. 달러가 갑자기 튀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때 당시에 또 이슈가 뭐가 있었냐면은 2018년도 때는 이제 뭐 계속해서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강조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뭐 세 차례, 네 차례 금리 인상을 하겠다, 이제 그렇게 계속 예고를 하면서 실제로 금리 인상을 하는 시점에 달러가 강세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게 이제 그 나라의 돈의 가치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 부분인데,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똑같이 우리나라와 이제 미국에 대해서 금리를 1% 적용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미국도 1%를 주고 이제 우리나라도 1%를 주고 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 이해하기 쉽게 이제 2%로 인상을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렇게 되면은 생각을 해볼 때 단순히 우리나라의 돈을 쟁겨 놓으면은 이제 1%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데, 미국에다가 이제 똑같이 이제 주식으로 아니라 그냥 적금을 했을 때, 네, 근데 금리라는 게 이제 뭐 채권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받는 거니까, 단순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은 똑같은 상황에서 그냥 미국에다가 돈을 쟁겨 놓으면은 2%의 금리를 받는다라는 거죠. 이제 그 말은 즉 돈이 만약에 똑같은 기준이라면은 우리나라에서 미국 쪽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달러 강세가 나오게 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전에 이제 1,000원대에서 놀던 게 1,120원대로 이제 올라가가지고 이제 환율이 튀는 부분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약간 좀 이제 올해 2020년도 때는 약간 좀 비이상적인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어느 부분이 비이상적이냐면은 이제 3월 달이면 이제 코로나가 터졌을 때죠. 근데 코로나 이슈가 터지면서 지금 달러가 갑자기 강하게 튀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때 왜 비이상적이라는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당시에 뭐 이제 뭐 금융위기 막 이런 뭐 시장에 대한 폭락,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위험 자산보다는 안전 자산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되게 자금이 유입되는 시기였습니다. 원래 일반적으로는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위험 자산에 속해 가지고 안전 자산이 이제 좀 주식보다 안전한 채권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안전 자산이 이제 금 쪽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이제 자금이 유입되는 게 이때 당시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때 약간 비이상적인 흐름이 뭐냐면은 금이 튀는데, 이때 당시에 금 값도 올라감과 동시에 달러 가치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던 시기가 이제 3월 달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흐름이 나왔냐 봤더니, 이 당시에 이제 뭐 이제 경기 부양책으로 이제 통화 정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의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미국 FOMC라던가 이런 이제 통화 정책, 재정 정책을 펼치는 시기가 3월 달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즉 금과 대등시 되게 봤던 게 이제 달러 가치였고, 그래서 달러도 같이 한 번 더 이제 튀게 되는 구간이 이제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이 계속해서 뭐 경기 위기, 뭐 금융 위기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면은 뭐 이제 FOMC에서는 뭐예요? 이거를 다 받아주겠다, 다 방어하겠다라는 이제 이야기 나오면서 전부 다 막아버리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시장을 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했던 게 이제 3월 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달러 가치가 계속해서 튀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 비이상적인 흐름이니까 다시 한 번 더 이제 달러가 이제 통화가 이제 안정이 되면서 흘러가고 있다가 요번에 조금 빠졌다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돌리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제가 왜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달러 강세를 이야기를 했냐면은 아직까지 지금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이 이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얘네가 만약에 계속해서 뭐 시장이 또 안 좋아진다 이렇게 나오면은 뭐라는 거냐면은 FOMC는 계속해서 시장에 대해서 개입을 한다는 겁니다. 시장이 만약에 안 좋아질 것 같아? 그럼 우리가 계속 받아줄게, 조정해줄게. 채권이 뭐 이게 부실 채권으로 넘어갈 것 같아? 우리가 다 사드릴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시장을 계속해서 방어하려고 하는 거고, 물론 이거를 뭐 증시를 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시장이 너무 과도하게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만 이렇게 방어를 하는 거지만은, 여기에 대한 부분 이제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이제 크게 뭐 이제 속된 말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뭐 주식시장으로 비교를 해본다면은 뭐 상패는 안 당하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안전자산 선호도로 해서 이제 접근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이제 튀었던 움직임이 요번에 이제 단발성으로 3월 달에 크게 나온 거지만은, 이건 이제 과하게 나온 거지만은, 계속해서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 환율에 대한 부분이 개입을 하면서 달러 가치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이유가 진짜로 미국 돈이 안전해서가 아니라, 뭐 이제 이머징 시장 쪽에 이제 화폐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을 비교를 했을 때 그나마 나은, 지금 시장에서 이제 가장 최선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달러라는 거죠. 환율 쪽에서만 봤을 때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자금이 몰리게 되는 거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이번 2020년도에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유지가 될 것 같아서,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하방이 될 거보다는 다시 한 번 더 이제 올라가는 쪽이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떨어진다라는 말은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제 한국 아니면 미국 쪽에서 어느 쪽에 영향을 받고 움직여야 된다라는 건데, 미국 쪽은 계속해서 자국민 강화 정책, 자국민에 대해서 뭐 시장에 대한 안정에 대한 부분, 이제 통화 정책이라던가 재정 정책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 강세에 대한 부분이 더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이제 원화 강세가 나오려면은, 즉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제 이야기했듯이 이게 장기적으로 하향 추세로 꺾이려면은 거기에 대한 명분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떤 재정 정책이라던가 이제 환율에 대한 정책이라던가 통화 정책 이런 것들을 강한 이제 외국인들이 국내로 자금을 유입할 만한 그런 명분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게 무엇이 될 것인지, 가장 확실한 거는 뭐 이제 주식 시장에 대한 랠리죠. 다시 한 번 더 상승에 대한 부분, 뭐 실적이 가장 개선이 된다던가 아니면 우리나라 증시가 투자할 만한 매력도가 높아진다던가, 자,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지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어떨까 싶어요. 다시 한 번 더 이제 넘어와서 보면은 장대 음봉인데 거래량이 없는 부분을 이제 설명을 했죠. 주봉 차트인데 월요일 하루 흐름만 반영이 됐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월봉 차트를 분석을 하면 이제 환율 통화 원달러 차트를 봤을 때 환율은 장기적인 우하향 차트라는 말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캔들을 보면서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방향성을 찾아 나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뭐 환율에 대한 부분은 기술적인 분석이 크게는 의미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제가 인버스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를 하면서 설명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제가 이제 말하는 내용들이 전부 다 정답이고 옳다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뭐 이제 리클라우드 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봤을 때 뭐 다시 한 번 더 이제 달러가 약세가 되고 원화 강세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누구 말이 옳다라가 아니라 그냥 이런 관점으로 저는 보고 있는 거고, 네, 리클라우드님이 보고 있는 관점이 옳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제 이분 말씀을 따라서 이제 투자 결정을 해주시면 좋은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제 반대되는 개념, 이제 찬성 쪽과 반대 쪽 이런 서로의 입장을 들어본 다음에 어느 쪽이 좀 더 타당하다고 생각되는지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고 투자를 해 나가다 보면은 이제 향후에 조금 이제 후회 없는 선택을 하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네, 투자에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